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 얘들아,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우선 함수의 뜻 한번 보도록 하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너희들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함수의 뜻, 함수의 정의, 모든 시중교재에 나와 있는 함수의 정의예요. 요 정의를 나는 평소에 외우고 산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타깝지만 함수가 뭐예요? x, y, 뭐 이러다가 끝나버려요. 애들한테 함수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자, 즉 무슨 얘기냐? 함수라는 파트는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뭐냐면 개념을 어렵게 만들기 굉장히 쉬운 문제야. 심화 문제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파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맘먹고서는 애들 성적을 깎고 싶으면 함수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다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년 내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함수의 정의를 제대로 너희들이 외우지 않아. 왜 외우지 않냐면 얘는 쓸데가 없기 때문이야. 이 정의를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야. 즉 뭐냐면 까놓고 말하면요. 모든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함수의 정의는 쓰레기인 거지. 쓰레기예요.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얘는 허세만 떨고 있을 뿐이지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쓰레기 같은 정의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다양한 함수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함수의 새로운 정의를 좀 내리고 갈 거야. 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함수의 정의는 암기하셔야 돼요. 왜? 1대1 함수, 1대1 대응, 위로의 함수 이런 개념이 이 정의 하나로부터 쫙 만들어질 거기 때문이야. 자,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깨닫게 되는 거 뭐냐? 함수라는 녀석은요. 도착되는 부분은 볼 필요도 없어. 오직 출발하는 곳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출발 조건만 만족하면 함수가 된다요. 이 정의는 더없이 실용적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암기한다 안 한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정의 지금부터 3번만 읽으며 암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한 번 더.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한 번 더.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밑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보도록 할까? 자, 1은 4로 갔고 2는 5로 갔어요. 그리고 묻는 거야. 야, 얘 함수야? 라고 묻는 거야. 얘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왜 그러냐? 함수의 정의가 뭔데?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인데 전부 출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위해. 예.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위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4로 가고 2가 5로 가고 3은요 6으로도 가고 7로도 가고 했어요. 얘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뭡니까? 함수란 동시 출발 금지인데 3이 양쪽에서 동시에 쫙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동시 출발 금지 위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시 출발 금지 위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림 보도록 하자. 1이 4로 가고 2가 5로 가고 3도 5로 갔어요. 자, 요 그림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왜냐? 적어 놓읍시다. 얘는 우선 딱 봤더니 첫 번째 조건인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만족하고 있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동시 출발 금지. 동시 출발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얘는 함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도착 입장에선 동시 도착했는데요.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요. 오직 출발 입장만 따져보시면 함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값의 의미 보도록 하겠다. 자, 여기 어떤 함수가 나와 있어요. 예, 딱 봤더니 이 함수를 보니까 1이 출발해서 4에 도착되었네. 그죠? 우리는 요 상황을, 지금 선생님이 글로 긋고 있는 요 상황을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수 f에 의해서 1이 출발해서 4에 도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런데 수학자들은요, 이 상황을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연필심 많이 들게 길게 표현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좀 짧게 기호화시켜서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표현이 바로 뭐냐면요, 함수 f에 의해서 1이라는 애가 출발했더니 4에 도착이 되더라 라는 f1은 4. 여러분이 보통 함수값이라고 알고 있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수학자들은 생각했어. 아씨, 얘도 연필심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더 줄이고 싶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했냐면 1,4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1,4.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놓고 또 무슨 생각을 해? 아씨, 이것도 너무 연필심이 많이 들어. 더 줄여야 돼. 더 줄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점 하나로 표현했어요. 점은 점인데 어떤 점이다? 요렇게 x축 1, y축 4인 요 점 하나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문장은 함수값으로도 표현하고 순서상으로도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리면 점 하나가 되더라. 이것이 바로 함수값의 전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겠다. 자, F1은 4라는 식이 있을 때 얘들아, F1은 출발하는 값이니 도착되는 값이니? 자, 손들게 해보자. F1은 출발하는 값이다. 도착되는 값이다. 네, 얘는 도착되는 값이에요.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얘가 도착되는 값이냐면요, 문자 4라는 거 자체가 뭐야? 얘가 바로 도착되는 값이지. 맞아? 얘가 도착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등호라는 건 우리가 항상 똑같은 녀석에 사용하지.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인데 이쪽은 똥이야. 두 개 놓고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도 아이스크림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는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도착되는 값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해한 학생들이 있지. 출발하는 값으로. 그 출발하는 값은 오직 얘뿐이었던 거지. 맞아요? 얘가 바로 출발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다? 출발하는 값을 f로 씌워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도착되는 값이 된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출발하는 녀석을 f 안에 집어넣으면 이 전체적인 값은 도착되는 값을 의미한다. 즉 함수값은 도착값이다예요. 되겠습니까? 함수값은 뭐라고? 도착값이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밑에다 당구장에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함수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도착된 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함수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도착된 값을 구하는 것이다. 함수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도착된 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정역, 공역, 치역 이런 애들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 이와 같은 함수가 있어. 그러면 연필로 왜 지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필로 한번 정역을 적어보시고요. 공역을 적어보시고요. 치역을 적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울 거니까 연필로 살살 적어놔. 너희들 별로 다 막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게 맞출 거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연필로 살살살 정역, 공역, 치역을 이 그림을 보고 적어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역, 공역, 치역은 뭘까? 적어 놓는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적으라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정역도 있고 공역도 있고 치역도 있지, 그걸 적으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 한 번 했었나? 이 그림 보고 혹시 너희들 정역, 공역, 치역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다. 들어본 적은 있지? 적어보자. 정역은 뭘까? 공역은 뭘까? 치역은 뭘까? 좀 구경 좀 하러 다녀야지. 네. 어디부터? 네. 네. 어디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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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확인했어요. 한 명 제대로 알고 있는 한 명. 자, 우리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역, 공역, 치역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역, 공역, 치역은요 모두 다요 집합이에요, 여러분. 그냥 숫자가 아니야. 원소의 나열이 아니고 집합이에요.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역 이러면 정역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이 x 있지? x라는 대문자 x가 보통 정역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정역 쓰려면 집합기호 붙이고 1, 2, 3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즉 출발하는 집합을 우리는 정역이라고 부릅니다. 출발하는 집합, 우리는 출발하는 집합을 정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공역이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바로 저기에 보이는 이 녀석, 얘가 공역의 집합이에요. Y. 자, 그럼 Y는 뭐가 있어?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지? 4, 5, 6, 7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집합이에요. 도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집합, 우리는 이런 걸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치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치역이라는 건 바로 이 녀석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즉 정역이 출발해서 도착된 집합이지. 그래서 우린 치역을 보통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수 f에 의해서 출발은 했기는 했는데 누가 출발했어? 정역이 출발했어요. 소문자 x가 아니라 대문자 x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역의 일반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4고 5에만 도착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 정역 써요 이러는데 1, 2, 3 이런 거 쓰면은 빵점이에요. 알겠죠? 다시 정역, 공역, 치역은 모두 다 모임을 잊지 말자 집합이다요. 얘는 안 쓸 수도 있어. 하지만 집합교는 꼭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정역 어떻게 표현합니까? X. 보통 공역 어떻게 표현합니까?
y 그리고 보통 애들이 잘 모르는 치역 어떻게 표현합니까? fx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함수 관계가 항상 성립할 때는 무조건 치역이 누구의 부분집합이 되겠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함수 관계가 성립할 때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또 하나, 요 녀석하고요, 여러분 함수값 fx하고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요것도 같은 표현이 아니니까 대문자 x, 소문자 x 좀 잘 구분해두자 라는 의미에서 요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지금 선생님이 함수의 가장 기초 개념들을 너희들에게 정리시키고 있는 거야. 왜? 기초가 안 돼 있는 애들이 무지 많거든. 자, 너희도 안 돼 있었지? 정역적, 공역도 모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배울 개념은 뭐냐면요. 함수에 보면 xy 이런 문자 많이 사용되죠? 그 xy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입니다. 자,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여기에 이와 같은 어떤 함수에 대한 식이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문제는 이런 경우에요. 여기는 지금 꼴랑 정의역의 원소가 3개지. 그런데 가끔 정의역의 원소가 실수 전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를 쓸 거야. 자, 1부터 써야지. 그리고 1 옆에 있는 실수를 써야지. 이러면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무수히 많거나 실수의 연속성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볼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옆에 그림과 같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수학자들은 정의역에 있는 이 모든 원소를 대표해서 그것을 x라 하고 x가 y에 도착되었다라고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였다요. 즉 어떤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소가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그 무수히 많은 원소를 뭐 하나로 대표했다? x라는 문자 하나로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변수라고 불리는 거야. 왜? 내가 넣고 싶은 수를 거기에서 필요한 숫자를 마음대로 막 집어넣어서 계속 변하는 수, 변수가 된 거야.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어요? y에 도착되었다 해요. 너희들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옛날에 어떤 수학자가 함수의 이론을 만들었어. 함수의 이론을 만들었을 때 사용된 알파벳은 원래요. A, B 이런 거래요. 왜? 알파벳 순서대로 A, B 뭐 이런 걸 사용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인쇄소에다가 야 내가 수학책 만들려고 해. 이것 좀 찍어줘 라고 해가지고 인쇄소에서 딱 봤더니 함수는 전부 이제 그 사람은 A, B로 쓴 거지 A하고 B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A하고 B는요 영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알파벳이야 적게 사용하는 알파벳이야? 엄청 많이 사용하는 알파벳이야. 특히 A 같은 경우는 모음이잖아. 맞아? 그리고 on 이런 데 다 부. 맞아요. 너무 많이 사용되는데 수학책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부족하더라는 거지.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머리를 쓴 거야. 야, 씨, 영어 알파벳 중에 제일 사용하지 않는 알파벳이 뭐야? X 이런 애들 진짜 많이 안 사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나 이 A, B 팔자가 모자라. 그래서 이 녀석을 XY로 대체할게. 왜 XY는 너무나 많이 남아도니까 요걸로 해줄게 해가지고 XY가 된 거야. 우리는 A, B로 배울 수도 있었어.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근데 XY로 바뀐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수학자들이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야, 앞으로 출발하는 원소는 무조건 X로 쓰자. 그리고 도착되는 원소는 무조건 Y로 쓰기로 약속하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함수 f에 의해서 x가 출발해서 y에 도착된다라는 표현인 fx는 y라는 식 굉장히 많이 보지. 맞아? 요런 식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x를 변수는 변수인데 막 내 맘대로 숫자를 넣을 수 있으니까 변하는 수 변수인데요. 얘를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얘를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y를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y를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독립 이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 좀 주체성이 있는 느낌이 들고, 종속 이러면은 난 너에게 속해 있어, 너의 노예야, 널 따라갈게. 좀 요런 느낌이 있지, 맞아? 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너희들 뭐 성염색체 이런 거 배우면 여자는 XX, 남자는 XY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배우지. 그래, 우리 X를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Y를 남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되면 연애를 하면은 항상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보통 끌려다니는 연애를 해요. 그때는 애들이 좀 비리비리해. 군대 갔다 오기 전이라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여자가 X인 여자가 아주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야, 나 오늘은 스파게티 먹고 싶어 이러면 남자의 속으로 어이씨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느끼한 스파게티 먹고 왔대. 알았어, 나도 스파게티. 이렇게 쫓아가요. 이게 독립과 종속이야. 알겠어? 독립적 주체는 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말해. 종속적 주체는 나는 딴 거 하고 싶어. 알았어 이러면서 걔를 쫓아가는 거야. 자, 얘네들이 왜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불리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이 있어요. y는 3x-1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 식의 기본은 뭐냐면 x가 이제 막 외치는 거지. 어우, x하고 y가 있으면 야, 나 오늘은 3 하고 싶어 이러면 y는 다른 숫자 하고 싶어도 눈물을 글썽이며 요 숫자밖에 못하는 거야. 자, 오늘은 x가 삐져서 야, 나 오늘은 a로 변하고 싶어 이래서 a가 돼. 그럼 얘는 딴 거 하고 싶어도 뭐밖에 못 된다? 3a-1밖에 안 되는 거야. 야, 나 k 할래 이러면 3k-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독립과 종속의 차이예요. x 자리에는 독립적으로 막 집어넣을 수 있지만 y 자리는 어떻게? x가 무엇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따라오는 위치에 있다. 이게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곱집합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집합, 얼핏 집합 문제 배울 때 살짝 나왔었던 건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x 곱하기 y 이런 표현이 있어. x 곱하기 y. 그럼 봐. x는 정역의 집합이었는데 y는 공역의 집합이었는데 와, 집합과 집합 기호 사이에 곱하기 기호가 있네. 맞아요? 자, 원래 우리가 배웠던 집합에서는요, 집합과 집합 기호 사이에 합집합이 오거나 교집합이 오거나 차집합이 오거나 이런 것만 배웠어. 그런데 본 적도 없는 곱하기 기호가 나와 있는 이런 특이한 집합이 있네요. 우리는 이런 집합을 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구조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곱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곱집합은 집합은 집합인데요. 어떤 점들을 자신의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까놓고 말하면 뭐야?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이라는 녀석은 어떤 점이냐면 x라는 집합은 여기에 보이는 대문자 x, 정역의 집합이고요. y라는 문자는 공역의 집합이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집합을 x와 y의 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x와 y의 곱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집합이 원소로 1, 2를 가지고 있고 y라는 집합이 원소로 3, 4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x 곱집합 y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1,4, 1,4, 1,5 2,3, 2,4, 2,5라는 6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 바뀌어버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왜 곱집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자, 곱집합이 있어. 이 앞에 선생님이 n을 붙이면 이 n은 이 집합에 무엇을 의미한다고 배웠지?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곱집합 경우에는 봐. 얘 2개고 3개지. 2, 3은 6. 맞아요. 그래서 곱집합 경우에는요. 항상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어? 와,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만 알면 내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막바로 계산할 수 있네. 그래서 연산기호 중에도 곱하면 되니까는 곱하기를 연산기호로 사용하고 얘를 곱집합이라고 정의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집합이 바로 곱집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곱집합의 수학적 의의는 뭐냐면요. 얘는 1차원적인 존재였어. 그치? 얘는 1차원적인 존재였어. 그런데 곱집합에 의해서 갑자기 얘가 몇 차원적인 존재가 돼? 2차원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야. 차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이 2차원을 이용해서 드디어 뭐가 탄생하게 된다? 좌표 평면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좌표 평면이 탄생하게 된 배경까지 배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뭘 배우겠어? 이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릴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걸 그래프라고 부르죠? 자, 그래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정의. 자, 그래프의 뜻 보도록 하자. 그래프의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오, 집합인데. 아, 결국 그래프는 점의 모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점의 모임은 점의 모임인데요. Y라는 녀석은요. 치역의 원소이고요. X라는 원소는요. 정의역의 원소인 요런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언어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점의 모임인데 앞자리에는 출발하는 원소를 뒷자리에는 도착되는 원소를 쓴다. 다예요. 이게 그래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야? 그래프는 점들의 모임이구나. 끝! 이게 가장 중요해. 되겠습니까? 그래프는 그림이야 이러면 안 돼. 그래프는 일일이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점의 모임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이 문장만 시작! 그래프는 점의 모임인데 앞자리에는 출발하는 원소를, 뒷자리에는 도착되는 원소를 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이게 보이질 않네. 요 F다. 예, 함수 F에서 1, 2, 3이 출발해서요 4와 5에 도착됐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야, G는 그래프를 의미해? 그래프를 표현해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 그림을 보고 그래프 어떻게 표현할 거야? 우선 그래프는 집합이었죠. 집합인데 점의 모임이었어. 어떤 점이었어? 시작! 1,4, 2,5, 3,5라고 이렇게 점을 적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 너무 졸리면 서서 수업 들어도 돼요? 저 학생처럼.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요 녀석요 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4, 2,5. 예.
3,5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요 그림들이 모여서 바로 그래프가 된다요. 자, 그래서 우리요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림 A는 함수를 표현하기에 매우 유용한 표현이나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함수를 해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표현은 한계가 있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에는